자, 웹세미나 허브 촌TV의 존장 안철준입니다. 네, 돈세클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가 과연 언제 법인으로 전환하면 좋을 것인지 네네네. 굉장히 고민이고 사실 저도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도 개인 사업자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늘 굉장히 궁금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꼭 오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하고 앞으로 2회 추가적으로 해서 총 3회 동안 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네. 핵심적인 내용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꼭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네.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인데요.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니까 개인의 법인으로 가야 되는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세 정책의 흐름하고 네. 좀 거창하긴 하지만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 네, 이 조세 정책의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할까? 이제 이거 말고 네. 다른 전략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 그렇죠.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국세청의 어떤 정책이 변화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국세청이 변하고 있죠. 아, 네. 그래요? 지금이 똑똑하게 변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똑똑해지시는군요. 네. 저희가 똑똑해지는 그 속도보다 네. 국세청이 더 그분들이 빠릅니다. 더 똑똑해진다. 네네네. 안 되는데.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2017년도 세법 개정안에 네. 지금이 2019년도인데도 네. 2017년도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이때부터의 국세청의 정책이 네. 고소득자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겠다. 아, 저 안에는 모든 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중에 가장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의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돈 좀 많이 버는 개인 소득자들한테 과세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나오게 된 부분인 거고요. 그거 일환으로 밑에도 바로 나오다시피 네. 과세 표준 구간을 6단계에서 7단계, 그 이전 단계는 5단계였어요. 5단계에서 6단계로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7단계로 또 올리고요. 아하. 그래서 쪼개는 거죠. 3억 넘어가면 40%, 5억 넘어가면은 42%.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올린다라는 거죠. 결국은 돈을 더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 네.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 네네네. 네네네. 대다수의 분들은 저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네. 그래, 많이 벌면 많이 내야지. 근데 내가 많이 버는 사람 입장에 들어오다 보면 이게 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사실 이제 42%라고 하면 굉장히 네.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42%에다가 주민세 또 별도거든요. 아, 그럼 별도인가요? 4.2% 추가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또 건강보험료를 또 내죠. 아, 6.5% 네. 내면 합치면 대충 50%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국세청의 정책 변화는 확실하네요. 네. 우리는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많이 걷겠다. 우수 고객으로 모셔서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패라도 거죠.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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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업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저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살짝 복잡한 내용이긴 네네, 한데요. 간단하게. 저희가 한 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가면서 이제 확실히 네. 아시게 될 부분이긴 한데 네. 보통은 우리가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셔도 좀 이해가 좀 빠르실 네. 것 같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 사업을 다른 분들한테 넘길 때는 권리금이라는 걸 받고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 하지만 좀 모르게 음성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소득 신고를 안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법인으로 전환된다라는 거는 내 사업체를 내가 세운 법인한테 판다라는 개념하고도 똑같거든요. 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 한쪽은 권리금을 줘야 되고 한쪽은 권리금을 대가를 또 받아야 받을 수 되고. 있는 네, 부분인 네, 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득을 다 잡지 않고 네. 80%, 70%, 60% 이렇게 비용 경비 인정을 해준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네네네. 이게 처음에는 80%였다가 네. 국세청이 세수가 자꾸 줄어드는 게 보여지니 70%로 바뀌었다고요. 바꿨다가 2019년도에 이제는 60%로 비용 인정. 네. 자, 그 얘기는 이제 법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세금을 혜택을 주겠다. 네. 아, 주는 알겠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그거조차도 이제 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혜택이 줄어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뭔가요? 성실신고 사업자 확대. 네. 저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얼마의 금액이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해라. 나는 지금도 성실신고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하시는 우리 다 분이 성실한데. 있으시겠지만은 그거 말이 성실신고지 네,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세무사가 지금 대다수의 개인 사업자는 5월달에 신고하거든요. 그렇죠. 성실신고 사업자만 6월달에 신고합니다. 아,
한 달 후에 네. 깔끔하게 디테일하게 다시 봐줄게.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인 거고요. 거의 법인이 신고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신고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저 정도 사업자가 되고 나면은 네.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넣었던 우리가 뭐 골프 치러 다녔던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원래 못 넣었는데 넣었던 부분들도 이제는 성실신고가 되면은 넣기가 못 넣죠. 아, 네. 그렇군요. 세금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강제적으로 성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국세청의 정책 변화는 확실하다. 네. 그 메시지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얘기. 같은 얘기죠? 네. 성실신고 사업자의 구간이 하락된다. 그렇죠. 어떤 얘기인가요? 저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이상 뭐 할만하다는 거죠. 30억 나 벌릴 별로 없어. 아, 매출액 기준이에요. 네네. 매출액 기준. 아, 저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가 공업, 이제 도소매업, 네, 광업이나 도소, 도소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네. 저 정도 금액 이하는 그냥 성실신고 사업자로 보지 분류하지, 않는다. 네, 분류하지 알겠습니다. 않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2011년도에 이제 최초에 나오는 이제 법이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15억, 부동산 서비스업은 7억 5천 네. 매출액 기준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저 때는 할만했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 줄어드네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2020년이 되는 순간 네.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제조업 중에서 5억 넘지 않는 사람 찾기 좀 힘들고요. 쉽지 않죠. 서비스업 중에 3억 5천 안 넘는 사람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매출입니다. 네. 웬만한 사람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세청이 6월 달에 조용히 따로 불러서 다시 너네들만 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봐줄게. 무서운 분들이셔요. 네. 그게 성실신고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네요. 네. 성실신고 사업자가 되면 사실 법인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제 이런 그래서 메시지인 거죠. 그렇죠. 2017년, 2018년 이때 법인 전환을 어마어마한 숫자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됩니다. 아하. 아직도 저희 전환 안 하셨다. 왜 나만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셔야 됩니다. 자, 왜 안 하셨어요? 네. 네,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네. 자, 아무튼 오늘 또 이런 이야기 계속 또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국세청이 이제 발전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똑똑해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분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네, 네. 뭐 신문 기사라든지 국세청의 내부 자료는 아니죠. 이제 공표된 그렇죠, 자료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이제 공부하시고. 네, 보다 보면은 보시고. 흐름이 있어요. 2015년도에 그 NTS라고 네. NTIS NTIS. 네,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삼성 SDS에서 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차세대. 네, 3천억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걸 만들고 나서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세수로 1년에 200조 원을 걷어들였다. 나는 쾌거를. 신문 기사에 쾌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자체적으로는 국세청에서는 저렇게 이제 쾌거네요. 그렇죠. 거기는 쾌거네요. 쾌거. 네, 많이 벌었다. 네, 네, 네. 저희 잡혀가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쾌거는 아니죠. 네, 네, 그렇죠. 네. 저희 입장은 아니라는 거를 밝혀드립니다. 네. 대단합니다. 200조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이제 2015년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 2019년도지만 4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네네. 그 이전에 한 10년, 20년 정도에 걸렸던 어떤 흐름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분석하거나 이걸 네. 체크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고도화되고 그렇죠. 지능화되고 네. 굉장히 이제 잘 체크한다. 네, 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015년도에 그렇게 됐고 아까 얘기했던 2017년도에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성실신고 사업자의 한도를 내리면서까지도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2019년도 네. 올해죠. 올해죠. 1월 1일 날 네. 뭐가 이제 달라졌나요 또? 빅데이터 센터라는 게 국세청에 저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셨나요? 네, AI. 네. 그렇죠.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둘 때 네. 이미 예견을 했습니다. 저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를.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네. 세무사님이 예견하셨나요? 저는 예견했습니다. 예견했습니까? 네. 저는 한 예견은 못했는데.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예견을 못 하셨죠. 네. 그래서 예견을 빨리 하신 분들은 법인으로 빨리 갔죠.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개인 사업자로 계속 눌러 앉을 이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이런 시간을 이제 주제를 알겠습니다.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아까 국세의 어떤 그 세금의 변화, 네. 세율의 변화, 이제 이런 걸 했다면
행정적인 측면도 네. 많이 고도화되고 인공지능이 드디어 도입이 됐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보다 더 사실 더 스마트해져야지 네. 저희가 어떤 혜택이라든지 네. 저희의 이익을 최대한 고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자, 달라진 국세행정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네,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는 이제 얘기들인데요. 네네. 2017년도, 2015년, 저기 보면 왼쪽에 두 번째 2015년도 보면은 네. 그 밑에 색깔별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네, 부분인 네, 네, 건데요. 네, 네.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5년, 네네. 16년, 17년, 18년 가면서 네. 다 달라요. 그러네요. 보통의 국세 행정 시스템을 대충 보면은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율이나 뭐 부가세 같은 경우는 비슷한 느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2018년도를 보게 되면은 가장 위에 있는 게 법인세예요. 법인 전환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시기에. 네. 그래서 법인세 엄청나게 걷어들였다. 네, 네, 네. 그리고 바로 밑에가 아이러니하게도 소득세입니다. 요거. 네. 네. 왜 소득세는 또 올라갔죠? 네. 이걸 또 제가 분석을 해봤죠. 네. 왜 저럴까? 네. 법인 봤더니- 전환을 많이 했으면 법인세가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네. 떨어져야 소득세-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불성실한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서 네. 세수를 많이 추징하겠다라는 천명을 했잖아요. 네네네. 걷어들였다는 거죠. 쾌거를 이뤘네요. 네네. 네. 이걸 잃었다. 그 정도가 네. 이제 한 가지로 분석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저희가 돈세클 1, 2, 3, 4회를 진행했지만은 네. 법인의 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빨리빨리 컨설팅을 잘 이루어서 많은 돈을 뺐다. 근데 빼는 게 다 소득세예요. 네. 근로소득세, 그러네요. 퇴직소득세, 중간중간에 배당소득세. 정산을 많이 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에는 노란색, 부가세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가세에 자꾸 집중을 하세요. 그냥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 그래프를 보니까 실제로 국세 행정의 어떤 네네네. 방향성이라든지 쾌거의 어떤 결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네. 가슴이 찡합니다. 저도 찡합니다. 네. 자, 국세 행정의 흐름 결국 이제 어떤 결론인가요? 결국에는 개인 사업자들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속된 말로 더러워서 나 법인 간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이게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 그럼 나는 그럼 언제 법인 할까? 그렇죠. 이거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네네네네. 네, 상담 받으셔야 되고요. 일단 뭐 나는 뭐 개인 사업자 뭐 편하고 좋다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장점도 네. 있겠지만 여하튼간 전체적인 어떤 국세 행정이라든지 세금의 어떤 흐름에 봤을 때는 네, 법인으로 가는 것이 그렇죠. 유리하다. 네. 네. 그리고 차세대 그 엔티스 네. 같은 경우가 그 빅데이터 센터하고 결합이 되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세무조사 언제 나오냐 불안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앞으로의 추세는 세무조사를 많이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좋은 걸로 보여지지만은 네네. 이미 컴퓨터가 다 분석해서 사전에 세무조사까지 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네. 다 알고 있다. 네, 한 네. 1년 단위로 네. 내가 신고 끝나자마자 한 1, 2개월 안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신고해라. 아니면 뭔가를 제재를 가하겠다. 네네네. 요게 그 차세대 시스템이고요. 네. 빅데이터 그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미 뜨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너의 신고서를 전송하려는 이 모습 행위가 상당히 조금 안 맞다. 잘 확인하고 자신 있으면 전송해라. 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상당히 두렵습니다. 네. 저희는 일선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투명해진다라는 사실 자체는 사실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개인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 비해서는 확실하게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는 약간 뭐 조금 신고하지 않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걸릴 수도 있다. 그렇죠. 확실하게. 네네네. 네. 방향은 확실하네요. 네. 네. 자,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 뭔가 이제 장단점도 있고 뭔가 차이가 있을 그렇죠. 텐데 같이 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좋을 네, 것 네, 같다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뭐 개념적인 요소로 본다 그러면 개인은 말 그대로 모든 게 내 거예요. 네. 그러니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불안해요.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없고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유와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법인격이기 때문에 뭐 돈세클 1, 2, 3, 4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돈이었죠. 네. 그래서 분리되어 있다. 내 돈 네. 아니다. 쓰지 마라. 네. 그래서 엄격하다.
전 참 되게 독특한 게 이제 네. 이 법인격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보이지도 네. 않구나. 네네. 사람처럼 네. 대해줘야 된다. 사랑도 해줘야 된다. 네, 법인격이 보이는 데가 이제 등기소에 가면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있죠. 네네네. 네. 출생 신고서 같은 건가요? 그렇죠. 아, 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네. 주민등록 초본이 있듯이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생일잔치도 좀 하고 그렇죠. 아, 그렇죠. 1년씩 되면 뭐 창립 기념일 뭐 이런 거겠죠. 생일잔치. 네. 생일잔치도 하고. 사람이네. 사람이죠. 사람이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립 절차가 개인 기업은 단순, 네. 법인은 복잡. 네. 그리고 소유 주체가 내 거고요. 개인은 저쪽 법인 같은 경우는 주주가 네. 소유 아마 많은 주체다. 분들이 이제 뭐 내가 주식 회사인데 내가 주주가 뭐 예를 들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주주.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영 주체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고 법인을 얘기하는 이유가 주주하고 대표이사가 거의 동일한 회사들이 많지만은 다른 회사들도 많아요. 네. 주주는 다른 사람, 대표이사는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할 수 있다. 이해가 하기 힘들어요. 근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1, 2, 3, 4회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네, 법인은 전통적으로 좀 복잡하다. 그러나 혜택은 많다. 알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확실하게 뭐 네.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익금이라고 하는 게 내가 네. 사업해서 돈 번 거 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개인 기업은 절차가 없다. 가져가면 된다. 그냥 내 거니까. 네. 그죠? 네. 근데 법인은 그 전 시간에도 저희가 다뤄봤지만은 가져갈 때마다 사사건건 자꾸 왜라고 물어봅니다. 아, 명확해야 된다. 세금 내라. 음. 네. 그래서 안 가져가죠,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가지급금 얘기도 했고, 그죠? 네네.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얘기했었죠. 네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 사업의 이익은 당연히 대표자의 사업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사업소득으로. 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소득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겠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세율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아, 네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법인세의 세율 구조가 좀 더 낮죠? 낮죠? 네, 10%, 20%. 네네네. 개인 사업자는 42%까지도 아까 세율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알겠습니다. 정산 절차는 청산 절차. 그렇죠. 아, 네. 저번 청산 시간에 절차죠. 네네. 저번 시간에 아주 자극적인 멘트로 이럴 줄은 몰랐다. 그렇죠. 이런 네. 내용도 나왔지만은 네네네. 청산 절차는 개인 기업은 네. 하고 싶으면 VAT가 이제 부가세거든요. 네네네. 부가세 폐업 신고만 하면은 해라. 아, 네. 이건 거고요. 네네. 법인은 네. 하려고 하면 잡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어.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게 있다. 어. 해서 세금 우리 좀 정산하자. 얘기할 게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복잡해요. 네. 네. 그리고 상속에 대한 부분들. 네. 상속은 법인이 아주 유리하다라는 거는 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주식만 주면은 내 모든 권리를 법인에다 태워서 자녀한테 주면 된다. 근데 개인 기업은 거의 부동산으로 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을 상속할 때는 등기로 상속 등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50% 세금 낸다라는 그렇죠. 거죠. 50%죠. 50%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개인하고 네. 법인의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 건데요. 네. 크로스로 보시면 돼요. 네. 개인의 장점이 법인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인의 장점이 개인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한 거에 좀 요약본이라고 보면 되는데 개인은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빠르다. 그렇죠. 그리고 자금 집행도 내가 하고 싶은 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눈치 안 봐도 납세 협력 비용. 아, 뭔가요? 요거는 뭐 세무사 비용 낮아요. 뭐 할 게 네. 별로 없습니다. 네네. 굉장히 그 말이 어렵습니다.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네, 좀 있어 보이는 말로 네, 좀 네. 둔갑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평가가 좋아요. 네. 내가 그래도 법인의 대표이사다. 네. 일단 목에 힘이 좀 들어갑니다. 네네. 네, 그런 게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유한 책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만큼만 금만 책임진다. 책임진다. 네. 그리고 주식 양도하는 부분이 좀 쉽다. 네, 개인들에 비해서 부동산 이동하는 것보다 주식 이동하는 게 네네네. 쉽죠. 그렇죠. 그리고 자본의 증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돈 넣는 것도 자본이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개인은 투자라는 개념이 없어. 돈 빌린다는 얘기를 하죠. 네. 법인은 돈도 빌리지만 투자를 받는다. 아. 주식 주면 됩니다. 네네네. 네. 스타트업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게 다 저런 일환이에요. 나는 아이템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돈이 없다 단지. 그래서 투자를 받아서. 돈 있으신 분들이 사업 설명 들어보고 괜찮네. 그래서 돈 주고 주식 투자를 받아가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개인 네. 기업에서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니까 네. 세금을 매겨요. 아, 저는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왔습니다. 네. 세금을 안 낼까요? 냅니다. 아, 오케이. 네. 법인이면은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왔습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저한테 투자를 투자를 한 했습니다. 거다. 세금 없습니다. 네. 법인 이런 거 좋죠. 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로스로 이렇게. 네네네. 오케이. 자,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의 어떤 장단점 확실하네요. 그죠?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자면 네네네. 개인 기업에서 이제 법인 기업으로 전환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으실 텐데 네. 왜 전환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는 페이지죠. 저희가 총 시간이 이제 3시간인데, 네. 세 번째 시간까지 번으로. 가지는데, 네네네. 좀 첫 번째 시간에 네. 그래도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네. 가장 최소한으로 한 장에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 번째가 사업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법인으로 하면 무조건 절세돼? 네. 뭐 저희가 1, 2, 3, 4에서 얘기했지만은 무조건은 아니지만은 절세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소한 절반 이상. 네.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눠볼 생각인 알겠습니다. 거고요. 네. 영어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네. 권리금 같은 거 네, 얘기하는 권리금 거죠? 같은 네. 거를 개인이 법인한테 양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데 법인은 준 돈에 대해서 100% 비용 처리를 받으니까 네. 혜택이고요. 그쵸. 돈은 나갔지만 네. 개인 사업자는 돈 받았으니까 세금 신고해서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작년까지는 70%였어요. 네. 70%만큼은 경비 인정해주겠다라는 네. 거였고 올해부터는 60%로 또 내려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자꾸 내려가기 전에. 어. 나중에 되면 영어권 자체도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는 시기가 네, 올 네.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실신고 확인 제도인데요. 이게 세무사들도 굉장히 올가매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사의 책임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 징계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도 세무신고를 잘못했을 때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성실신고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어떤 세무사들은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겠는데요? 네. 네. 그러니 개인 사업자로 남아 있었는데 성실이 된 것도 억울한데 네. 세무사들도 자기를 외면하고 나는 도대체 어디 가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군요, 또. 네, 그래서 법인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고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히 개인 사업자에서 회사의 어떤 그 사업을 점점점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 결국은 법인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네. 이게 어떤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네. 다 누구나 고민하고 있는 그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러프하게 뭔가 빨리 해. 네.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빨리 이제 법인 전환해라고 단순하게 조언을 듣는 경우는 많겠지만 네. 왜 그래야 되는지, 전체적인 추세라든지. 그리고 또 문제점이 가장 뭐냐면은 그 법인을 많이 다뤄본 세무사님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법인 전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좀 제약 요인이 될 수가 네네네. 있습니다. 네. 실제로 내가 법인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상담이라든지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 뭐 오늘 다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네. 실제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라든지 네. 고려해야 될 항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전환할 때 바로 처리가 안 되면 또 그것도 이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네네. 네. 네. 좋은 세무사를 만나야 된다. 그렇죠. 이상화 네. 세무사 같은. 그럼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법인에 대한 네. 개인 사업자가 법인에 대한 네. 이야기들, 전환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네. 총 저희가 이제 3회에 걸쳐서 할 거고요. 오늘 네. 첫 번째 순서로 맛보기만 좀 보여줬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돈 벌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What's your vision? So many pieces all back together now. What's your vision?